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경제의 사업이라 하고 싶어 환장했군. 아무 가게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 한번 나눠봐라. 다들 죽상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도 창업하는 사람 창업해요.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전만큼 막 이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뭐 점포 임대 받아서 가게 리뉴얼하고 인테리어 하는 가게는 있습니다. 예.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뭐 가게 비면 다시 들어가서 뭐 그런 거 봤어요. 떡볶이 집이었는데 폐업하고 편의점 바뀌고 편의점 폐업하고 나서 카페로 바뀌고 카페 폐업하고 나서 뭐 빵집 바뀌고. 예. 그러니까 뭔가 공사한다는 얘기는 여기 뭐 차린다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저분들은 이런 힘든 시기에 무슨 생각 가지고 창업을 했을까? 뭐 본인 생각이 있겠죠. 근데 다 창업하는 것들이 다 뻔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영업은 사실 다 뻔한 거예요. 뻔하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정말 피시하고 참신한 가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창업한 가게를 보면 이 생각 들어요. 저건 언제까지 가려나? 올해는 버틸려나?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자영업도 그 생존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빨리 폐업을 해요, 예전보다. 예. 옛날에 그래도 한 3년까지 이렇게 버티는 가게도 많았는데 지금은 3년도 아니고 한 1년 안에 폐업하고 정리된 가게도 많아요, 이게. 예. 더 빨리 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폐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가게는요, 아무리 길어봐야 3년은 못 넘깁니다. 예. 못 넘겨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뜯어 말리셔야 돼. 뭐 뜯어 말려도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왜 자영업 하는 거 제가 말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자영업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서민들이 많이 합니다. 서민들. 근데 서민들은 이 자본금이 많이 없어요. 보통 자영업을 하려면 그 사업장을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게 권리금 보증금 필요하고 인테리어 비용, 뭐 집기, 뭐 제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리 도구. 초기 자본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그 돈을 다 이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을 많이 받아야겠죠. 특히나 만약에 내가 일반 개인 가게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야겠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뭐 프랜차이즈 가게 있잖아요. 그런 가게는 아마 다 빚쟁이에요. 다 빚쟁이. 대출을 많이 떠안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갚아야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지금 창업해서 내가 대출 받는 거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뭐 처음 창업하면 이제 의지는 다 있죠. 의욕은 다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지갑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픈발도 없습니다. 그 오픈발이 뭔지 아시죠? 가게 개업하면 사람들 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오픈발이 왜 있냐면 보통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보통 가게 오픈하면 할인 행사 하잖아. 서비스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싸게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홍보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가게 오픈해도 조용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오픈발도 없으니까 이게 홍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빨이라 있으면 그래도 저게 뭐 생겼고 나중에 뭐 시간 나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가게 새로 열었다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예. 다들 이런 생각하죠. 저 가게는 얼마나 버틸려나. 뭐 지금도 잘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근데 뭐 사람도 많고 손님 많이 오고 예,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 된다 해도 예전만큼 못 벌어요. 예.
지금 잘 되는 가게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을 낮춰가지고 박리의 다매로 잘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가격이 비싼데 잘 되는 곳은 정말 돈 많은 분들만 먹는 그런 음식점 제약은 잘 없습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잘 되는 것은 좀 이제 한식 뷔페나 좀 뭐 무한리필 같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사하면요 마진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정말 떨어져 마진율.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 많은 분들 떼돈 버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장사 마케팅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격을 좀 경쟁 가격을 좀 낮춰가면서 손님 많이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마진이 극도로 떨어져. 장사하는 게 남겨 먹으려고 장사하는 건데 마진이 적다 보니까 뭐 손님 많이 와가 장사는 되겠죠. 근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일반 그런 무한리필 고깃집도 사람들 그렇게 꽉 차고 해도 차 태고 포 태고 하면 순위 1,000만 넘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고로 무한리필 그 고깃집 있잖아요. 창업비가 5억이야. 예. 예. 아파트 한 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한리필도 요즘에는 앞으로 봐야 돼. 이게 롱런 할지 아니면 버티지 못할지. 왜냐하면 무한리필도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좀 된다는 가게도 사실 뭐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옛날만큼 이제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네. 그나마 장사가 되는 가게는 다행이죠. 근데 안 되는 가게는 예, 손님 수가 줄고 있고 이제 텅텅 빈 가게는 어떡합니까? 거긴 적자겠죠, 이게. 예.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일반 직장인보다 못 보는 가게가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동네 카페 있죠? 동네 그냥 개인 카페 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사장이 진짜 하루에 뭐 12시간 동안 여기 가게 앉아 있어도 다 떼고 나면 진짜 달에 200도 못 가져가는 게 태반입니다, 이게. 그 알바를 못 써, 이게. 개인 카페도 창업비 진짜 많이 들거든요. 한 6, 7천 듭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좀 넓은 테이블 쓰면 한 1억 넘게 들어. 들어간 돈이 많잖아. 근데 막상 버는 거 얼마 안 돼.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 요즘엔 카페 창업한다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 워낙 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망하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창업한다고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 내가 번 걸로는 대출은 못 메꿔요. 이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감당 안 되니까 폐업하겠지. 폐업해도 남는 게 없어. 그럼 빚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좀, 계단의 바위치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번성하지 못할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선진국 3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 우리나라 들어온 외노자가 300만인데 그 사람들 할 일 해야지. 괜히 사장 소리 듣고 싶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 개나 소나 자영업 하다가 망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자영업 너무 많죠. 이게 인정입니다. 근데 자영업 왜 많을까요? 네. 이 자영업이 많은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가 좀 너무 많긴 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도 많아요. 예.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골목 안쪽까지 기스키 자영업 점포가 널려 있잖아, 맞죠? 널려 있잖아. 기스키까지. 아니면 한 층에 막 그런 간판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좁았더니 막 건물에 막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3층에 뭐 있고, 뭐 지하에 뭐 있고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골목 안쪽 기스키까지 자영업이 침투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자영업이 많아요. 근데 왜 많을까?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만큼 자영업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쉬워요.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 노하우 필요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왜냐? 우리한테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자영업 분야 프랜차이즈가 다 침투했습니다. 옛날에 먹는 분야 침투했지만 지금 뭐 세탁소, 뭐 독서실, 스카 다 침투했어 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장의 프랜차이즈 비율이 한 70%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죠. 그래서 요즘 뭐 창업하는 거 다 프랜차이즈잖아. 프랜차이즈 왜 합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특별한 장사에도 노하우 없어도 가맹점 계약을 하면 그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레시피 알려주고, 영업해주고, 가게 차려주고 다 해주니까 하는 거잖아. 대신에 창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이 딴 나라에 비해서 너무 쉽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보다 이 자영업을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제가 이런 자영업 창업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음식 쪽의 장인이 아니면 함부로 창업을 못 해요. 실력 없는 사람이 창업하면요, 욕 오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짜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으면 창업을 못 해. 일본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집이나 우동집 보면 막 2대, 3대째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직장 그만두고 홧김에 그냥 막 차리고 하는 사람 없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게 보면 막 40년, 50년 된 가게 많잖아. 그게 이제 할아버지 때쯤에 이어가가지고 대리해서 하는 가게가 많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런 거예요. 노하우가 없으면 아예 그 음식 만드는 사람 가게 취급을 안 해줘. 일본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음식 그 가게 창업할 때 그런 거 요리사의 어떤 요리 능력에 자기를 따진대요. 아니면 장소 같은 것도. 그래서 애초에 뭐 장사에 소질 없고 실력 없으면 못 한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요리 못해도 집에서 계란 후라이 못 구워도 라면 못 끓여 먹어도 네,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주면. 이게 문제예요.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아, 직장 다니시는데 나도 가게나 창업할까?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가게 창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 다니기 싫으면 아, 나도 저거 로또방이나 찾아볼까?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로또로 가면 저 사장님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런 거 창업하려면 돈 많이 듭니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아니 치킨집 가가지고 호프집 가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이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계산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하신 지 얼마 됐어요? 한 2년 됐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이런 거 뭐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다니까 이게. 그런 사람 은근 많다니까. 왜냐? 만만해 보이거든. 만만해 보인단 말이야. 나 직장 다니기 싫고 회사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나도 이건 할까? 이러면 하거든요, 여러분. 편의점 점주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편의점 점주님 이제 손님이 오자 그러면 사장님 이 편의점 이거 괜찮아요? 물어본다니까. 그거 뭐랍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편의점 생각도 하지 마요. 저도 차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만약에 자영업이 엄청나게 진입장이 높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자영업 하는 사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네. 왜 이해가 되냐 말이죠. 특히 프랜차이즈는 보통 40, 50대가 많이 건드려요. 영포티 분들. 영포티 분들이, 영포티나 이제 50대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자영업 왜 하는지 아세요? 일단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퇴직금 벌어놓은 돈이 있어.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40, 50대 분들 중에서. 보통 혼자 사는 분들은 자영업 잘 안 해. 내 혼자만 책임지니까 돈이 크게 안 들어. 근데 문제는 가정을 끼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내가 중견기업 다녀서 차장까지 해서 뭐 세후 450만 원 이상 벌어요. 예. 뭐 이렇게 벌어서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4인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회사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퇴직을 정산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어디 밑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연장 드는 거 못하겠고 그리고 야 그래도 회사에서 명색이 한 450만에서 받았는데 초짜 들어가면 월급 반토막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 그동안 뭐 학원비나 뭐 고정비용 같은 거 어떻게 감당해?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고독이 요즘 자리 없습니다. 고독도 왕년에 그 고독이 아니에요. 고독 가는 사람들인데 보통 고독은요,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가는 사람보다 사업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사업해서 망했다거나, 도박으로 말아먹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해서 말아먹었다. 뭔가 말아드신 분들이 빚 갚으려고 많이 가요. 근데 고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왔거든요. 한때 고독이 이제 그런 빚쟁이 분들, 전국 빚쟁이 분들이 다 짓게 되면서 고독이 완전 떡상하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독이 그 원룸이 막 서울보다 더 비쌌거든요. 방 하나에 80만원씩 받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일하는 사람이 다 나가다 보니까.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한 가장인데 뭐 회사에 나가라고 하면요. 와이프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 회사 나갈 거고 내가 뭐 어떻게 일은 하겠지만 예전만큼 못 벌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 나간 돈 좀 줄이자. 우리 아껴 쓰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괜히 막 차리겠다 하지 말고. 이게 안정테크라니까. 보통 뭐 일반에서 다닐 때 40대 중후반에 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지 통보받고 나온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못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왜 프랜차이즈에 많이 낚이냐면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홍보하냐면 이런 겁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 매장 차이잖아요. 그러면 달에 못해도 800 이상 보장합니다. 예. 저희 가맹점에 가입된 지금 가맹점들 평균적으로 순이익 1000만 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랑 계약하시고 예, 차리시면 올해 월급 달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야. 홍보하거든요. 그 넘어가 이게. 우리 직장 오래 다닌 분들이 현실을 잘 몰라요. 진짜로. 한 군데 직장 오래 다니는 뭐 중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사회 나오면 호구가 돼요. 진짜로. 왜냐면 평생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모른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래서 잘 넘어가 이게. 그래서 막 대기업 다녔던 분들이 빵집 차렸다 망하고 피자집 차렸다 망하고 치킨집 차렸다 망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번 말아먹고 이제 뭐 집안이 기운다고 하는 케이스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정말로. 네.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잘 안 해. 돈이 없거든 이게. 돈이 없고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이제 보통 가정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많이 해요. 가정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해.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일반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험한이 했을 때 그 돈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이제 생계나 이 고정비용을 내지 못하니까. 예. 우리나라 돈은 외연노조 300인데 그 사람들 할 일 해야지. 아니죠. 그렇다고 외노자들 하는 일을 빼앗겠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외노자가 뭐 한국 사람들 일자리 뺏었다고 뺏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그 사람들 일을 하건 말고 신경 안 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경기가 좋을 때 일자리 많을 때는 뭐 그 사람들 외노자 뭐 들어도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노가다를 하든 뭐 공장에서 일하든 신경 안 썼잖아. 뭐 이런 말 있잖아. 자, 저 외국 사람 많은 공장 갈래? 거기 가서 일할 거야? 거기 가서 일을 왜 해? 이런 말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일할 데가 워낙 없다 보니까 눈을 낮춰서 이제 그런 데를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외국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급하니까 너희들 방 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뺍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쪽 가보면 외국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왜 못 빼냐면 그 사람들 그만 생각이 없어. 성실하게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뭐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미 그 현장에 이제 뭐 그 책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애들 너무 까다로워서 못 시키겠다는 거야. 뭐 이것저것 바라는 거 많고 요구사항 많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뭐 다음날 째버리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외국 사람 쓰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들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애들은 워라밸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환경 따지고 하면서 까다로운데 외국 애들은 그냥 참고 하니까 잘 안 그만두니까 그냥, 그냥 외국 사람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용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 지금 외국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자리 꿰찼습니다. 네, 힘든 일은요. 어차피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지금 일 없다고 해서 힘든 일 자체에서 버틸 사람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한국 사람들이 뭐 불굴의 정신력으로 뭐 투지로 극복한다?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미 워라밸 기본까지 돼버렸고, 환경 따지고, 뭐, 돈 따지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워낙에 자기들이 일할 게 없다 보니까 뭐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미 뭐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도 외국 사람처럼 일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처럼 참고 버티고 남아서 일할 수 있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노동시장도 안 좋아지고 많이 경직돼 있고 자영업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에 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뭐 회사를 나오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절대 자영업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하지 마요. 예, 그동안 뭐 희망퇴직 받은 돈, 퇴직금 받은 돈 그거 괜히 프랜차이즈 하는데 쓰지 말고 그 돈 아끼세요. 아끼고 차라리 뭐 기술 배운다거나 차라리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 예. 사실 직장 다녔던 분이 장사회가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돈 날려먹는 건 여러 봤습니다. 실제로도. 그 돈 날려먹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그러면 괜히 나와가지고 나이 먹고 뭐 푸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뭐 일하세요. 일. 돈을 적게 벌어도 일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생활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자영업 중에서도 살아남는 곳이 또 더 많이 없을 거예요. 더 폐업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데 자영업이라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직장에서 남아 계시고 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 안 벌리는 게 최고입니다. 안 차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업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